정치권이 주목할 어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어젠다 시간입니다. 구급차를 타도 받아줄 병원이 없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저희가 세 주째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응급실, 우리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는 의사,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저 SBS로 출근할 때마다 꼭 지나가게 되는 병원인데, 저희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잖아요. 응급실로 바로 못 오고 끝없이 병원에 찾다가 실려오는 환자들, 소위 말해서 의 응급실 뺑뺑이 도는 환자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권역센터다 보니까 네. 아주 많은 뺑뺑이, 일명 소위 뺑뺑이 환자나 멀리서 오는 환자를 보는데요. 네. 뭐 가장 멀리서 오는 분들은 뭐 제주도에서도 오십니다. 제주도에서 이대 목동병원까지 온다? 네, 제주도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제주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어디 그 내부에 출혈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혈관 지혈하시는 분 치료가 필요한데 네. 제주도라는 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혈관 지혈할 수 있는 의사가. 그래서 어차피 제주도에서 그 비행기를 타면 김포인데 네. 김포부터 가장 가까운 권역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이대목동 병원이 네. 이 환자 수용에 한 2, 3번 순위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대 목동병원까지 올 정도면 응급 상황인데요. 그렇죠. 환자가 견딜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그 시간을? 그게 최선이라서 보낸다는데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받고. 아, 그러긴 하겠네요. 그럼 보내시죠. 왜냐하면 그 밤에 제주도에서 예. 그 시술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예. 충청권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진, 홍성, 서산 이쪽이 타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당진 홍성에서도 저 대전 쪽에 보면 응급의료센터 큰 병원들 많은데. 그쪽이 안 받으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먼 길 이동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서울권에서 도는 뭐 은평에서 도는 건 뭐 흔하고요. 뭐 네. 노원 뭐 각지에서 예.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들 응급실에 진료하시면서 그런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제가 한창 코로나 때 예. 그때 감기 기운 있고 발열이 있으면은 음압실이 있으면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때 뺑뺑이가 유독 심했는데 예.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라고 해서 그때 상황으로 보면 딱 코로나 환자로 의심될 수 딱 있는 코로나 상황이네요. 환자로 의심됐죠. 그래서 어디 노원인가에서 한 돌다가 오셨는데 예. 후두염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딱 문턱을 넘자마자 바로 기도가 막혀서 심정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와.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권역센터 문턱만 넘으면은 그런 네. 경우는 저희가 그 기도를 확보하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환자 들고 가서 살렸어요. 예. 살려놨는데 진짜 5분만 늦었으면 진짜 죽었겠더라고요. 그 건강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분이 가정이지만 당시에 이대 목동병원에서도 못 봤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병으로 이동했다고 하면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3주째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맨 첫 주에 나오셨던 119 구급대원 얘기 들어보면 이 서울 시내 안에서 구급차 막 이제 환자들 데리고 병원 찾을 때 안에 단말기로 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모든 병원들이 불가다 뭐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병원이 불가라고 떴을 때는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서는 아비규환이죠. 저희가 한 110%쯤 되면은 모두 불가를 띄웁니다. 110%. 110%. 병상의 110%. 병상의 110%쯤. 예. 근데 저희 병원이 권역센터지만 병상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 그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뭐 한 100개, 200개 있겠지만 저희는 3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5개라고 하면 권역별 센터인데 35개면 제가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봐도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많지. 그러면 맥시가 35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40명쯤 되면은 네. 저희가 실제로 40명쯤 있는 응급실에 와 보시면은 야, 이거 지옥이구나.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110% 정도 되면은 실제로 모든 환자를 진짜로 물리적으로도 한 명만 더 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환자가 그냥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는 게 맞고, 그런데 환자가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 주말, 밤, 특히 그냥 평일 밤에
예. 이럴 때 쫙 몰려버리면은 한 군데 불 가면은 이제 그 환자들이 딴 데 가면 딴 데도 불가 뜨고 하면은 이제 구급대원분들 입장에서는 모두 불가가 돼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환자가 몰릴 때. 이게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사고라는 거 사실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요새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보시나요? 유독.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 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뺑뺑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 그냥 구급대원분들이 가까운 병원에 그냥 이송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가 필요한 처치가 뭐 전문 처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큰 병원으로 이송을 다시 해야 되는데 큰 병원이 어차피 과밀화가 심하다 보니까 전원을 가려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뺑뺑이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뭐 소위 말하면 배달 사고인 거죠. 그 작은 병원에 있다가 큰 병원으로 못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예. 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정확히 가서 환자를 살리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시스템을 정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서 처치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이제 병원으로 문의를 해서 이송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이든 필수 의료 과목이든 인력이 넉넉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필수 의료 쪽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전화를 하다가 이제 병원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돌아가시는 곳이 이 그냥 중소병원이냐 혹은 구급차냐 이게 그냥 아하. 위치만 달라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시쇼 어젠다 지금 남공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CPR이 왔습니다. 어떤 환자가. CPR 할 때 긴급처치 안 하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또는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누가 봐도 중증 외상 환자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상 꽉 차 있어요. 근데 병상 보니까 몇몇 병상에 밤에 술 드시고 넘어져가지고 발목 뼈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분 지금 중증 환자 있으니까 나가세요. 이거 못합니까 병원에서? 네, 못합니다. 못해요? 네, 환자가 퇴원 안 한다고 하면은 네.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응급실 경증 환자 문제잖아요, 소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SBS의 인기 드라마 낭만 닥터 조사부 죄송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조사부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고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 요 시즌 3 보면 이 장면 나오거든요. 그 돌담병원 권역 의료센터에 막 대형 교통사고로 환자들 밀어닥치는데 술 먹고 넘어진 사람이 자기 너무 아프다고 왜 나 치료 안 해주냐고 막 의료진이랑 싸우고 의료진은 죄송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가게 못합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술 먹고 넘어진 사람보다는 지금 교통사고 다쳐서 죽게 생긴 사람이 더 위급한 거잖아요. 그 진짜 환자 보호자들이랑 이 경증 환자 문제로 이제 논리쇼입니다. 서로 논리 배틀해요. 거기서. 실제로. 네, 논리 배틀 하다 보면은 네. 의료진이 패배하는 싸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아파요. 우리 애가 감기 걸렸는데 죽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소병원 수액으로는 안 나아요. 권역센터 수액을 꼭 맞아야지만 나아요. 네. 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똑같은 수액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수액이고 똑같은 약인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권역센터에서 이 10대 아이를 받아서 이 응압실에 넣어가지고 3시간 동안 이 중증 환자 구역을 못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가 내가 봤는데 죽기 직전이다 지금. 우리 애가 넘어지면 바로 중증 환자 되는 거 아니냐. 왜 말 그렇게 하냐. 의사가 왜 말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받아주고 말지. 그걸 끝까지 이렇게 해서 지켜낸 사실 저희도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막 우리 애가 죽는다고 하면은. 네. 그럼 이제 받아주고 그럼 중증 환자 이제 쿨하게 못 받는 겁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당신 경증 환자니까 그냥 가시고 중증 환자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진료 거부했다고 병원에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환자들도 간혹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도적으로 병원 측에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되면 제도적으로 경증 환자 따로 중증 환자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정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도 사실 예를 들면 경증 환자 전용 병상, 뭐 중증 환자 전용 병상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사실은 병원이 네. 경증 환자가 가는 병원들 그러니까 권역센터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이송 체계가 있죠. 네.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병원 가야 낫는다. 아하. 큰 병원 가야 오진이 덜 되고 억울한 꼴 안 당한다. 뿌리 깊은 인식들. 네, 뿌리 깊은 인식들이 있어서 와서 버티면 저희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네. 그런 제도는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경증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정말 아프겠지만 사실 사람 일이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언제 중증 환자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생각해서 우리 환자분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인데 CPR이나 밤에 중증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없어가지고 뇌출혈이 났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앞서 말씀하신 그 제주도 사례 같이 그래서 큰 병원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 무리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나 오늘 갑자기 새벽 2시인데 쌍꺼풀 수술 받고 싶은데 새벽 2시인데 피부 마사지 받고 싶은데 라고 하면 24시간 성형외과 24시간 피부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새벽에 의사가 없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 제가 너무 무리한 비유인가요? 그 실제로 뭐 응급 쌍꺼풀 수술하러 의사들이 달려 나오진 않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정말 필수 의료 응급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의사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일밖에 의료계 이 일밖에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당장 이거 그만두고 내일부터 피부 미용을 배운다. 네. 그러면 저는 밤에 안 일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휴일에도 안 나가도 되고 그다음에 멱살도 안 잡히고 네. 이 소위 진상이랑 싸우지도 않고 취객도 안 보고 그리고 사람 죽거나 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 걸리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그게 돈도 더 벌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필수 의료를 할 거냐 아니면 피부 미용 쪽을 할 거냐 했을 때 이 선택지가 상당히 그쪽이 비교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잖아요. 네, 뭐 사명감 얘기하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네. 어쨌든 좀 사명감이 있어야지 좀 버틸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 예를 들면 경증 환자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정부 대책이 사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오는지 저희가 다 봐서 저희도 알고 있죠. 이제 회의도 하고. 근데 사실 유독 정부 대책이 어떤 직능, 권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환자가 도저히 뭐 처치가 안 되면은 직권으로 그냥 너희가 받고 아니면 너희 뭐 처벌을 할게 이런 법안들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근데 이 강제가 말고 어쨌든 저희는 그냥 사명감은 어차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그만두고 피부 미용 가면은 내가 훨씬 더 배 두들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만 안 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마음 놓고 이 필수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만 해줬으면 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도 이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이 뭐 뺑뺑이 사건이 났다든지 안타깝게 이렇게 병원을 못 찾는 케이스 보면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무력하고 뭐 약간 절망감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뭐 이게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모든 정부 부처랑 기관들이랑 다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고 또 환자를 열심히 일선에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